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치킨 배달원을 치어 사망하게 만든 운전자에게 오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운전자에게는 징역 5년, 그리고 동승자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그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께서 이 판단을 내린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집중된 것이 운전자에게 소위 윤창호법이라고 하죠. 음주운전을 했을 때의 그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관해서 예. 가중처벌하는 법이 윤창호법인데 예. 운전자에게 윤창호법만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그 당시에 동승자에게도 윤창호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것이 알려진 바로는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한 최초의 사례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예.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했던 이유가 음주운전을 방조도 처벌은 합니다. 근데 단순히 방조면 처벌 수가 굉장히 약한데 이때 검찰은 이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교사를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방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운전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그 예를 들었을 때에는 그 자신의 원래 차량, 자신의 회사의 차량이고 문을 열어주고 그 운전자가 운전을 하게끔 모든 것을 조작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운전을 하게 했다. 네. 그래서 지금 윤창호법에 적용을 한 것인데 그런데 이 검찰이 구형을 할 때는 운전자에겐 징역 10년, 그 동승자에겐 징역 6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판결이 운전자에게는 징역 5년인데 동승자에게는 징역 집행유예. 6월의 집행유예입니다. 그 이유가 검찰과는 달리 법원은 동승자를 음주운전의 교사가 아니라 음주운전의 단순한 방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형량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단순 방조로 이제 법원은 판단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고, 뭐 이게 이 사건이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실 테지만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공분을 샀던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동승자의 경우에는요, 유족의 집을 찾아가서 집요하게 합의를 요구했던 적도 있고, 운전자에게도 합의금을 대신 내줄 테니까 입건되지 않도록 진술해달라, 이런 회유한 정황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뭐랄까요, 참고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참고가 되는 거죠. 근데 참고가 된다는 게 예를 들면은 뭐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대신 내줄 테니까 나를 입건되지 않게 해달라. 이건 사실은 뭐 증거 인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로 지금 현재 혐의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재판에서는 유무죄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정상이라고 하죠.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법원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반성의 여지가 없다라고 봤을 거예요. 근데 혐의를 인정한 것 자체가 윤창호법상의 위험운전에 대한 치사의 방조이기 때문에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크게 미칠 수는 없었다라고 보입니다. 그 동승자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유족을 향해서 합의를 하지 않는 게 진정한 의사인지 의문이다. 이게 논란이 됐는데요. 뭐 이런 과정들도 물론 이제 오늘 결과에 대해서 유족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과정을 보면 유족들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많이 남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가장 먼저 유족에게 사과와 반성, 위로의 말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는 55차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었고 결국은 합의를 하지 않는 게 진정한 의사인지 의문이다 말을 계속 꼬아놨는데 결국 왜 합의하지 않느냐 이 얘기거든요. 왜 합의하지 않냐, 합의하고 끝낼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오래 끌고 가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국민적 감정도 굉장히 많이 건드리고 법원에서도 사실은 변호인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면 조금 더 엄벌을 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판결들이 나오고 나면 아마도 뒤따르는 평가들이 윤창호법이 제정돼서 어떤 합당한 처벌이 가능해진 것일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과연 그럴까라는 물음표가 달릴 것도 같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윤창호법이 제정됐을 때 제정 취지를 보면 이러한 음주운전, 그러니까 위험운전이라고 법에선 판단을 하는데 이런 음주운전을 인해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가중해서 처벌하자라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1년 이상의 징역이었던 것을 3년 이상 또는 무기로 이제 대폭 강화를 한 것인데 그러면 그만큼 집행도 엄정하느냐 이것을 봐야 돼요. 첫 번째로는 윤창호법이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경찰의 뭐 통계를 보면 음주운전이 줄지 않았다. 근데 그 얘기는 최근에 코로나 사태와 맞물리면서 아무래도 단속이 줄어들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좀 해이해졌던 부분들도 있고요. 또 단속이 되어서 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엄벌에 처해지기보다는 집행유예를 인정받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3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유로 한 번 감경이 되고 나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법을 엄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을 또 엄정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